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품 설명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언주타워라고 불리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언주타워와 언주 S타워라고 불리는 건물 두 동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언뜻 보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 같이 보이기도 한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여기가 좁지만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건물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땅도 필지가 아예 다르고요. 물론 건축주는 같지만, 그래서 필지를 나눠서 이렇게 두 동으로 계획을 잡고 이제 건축을 한 것이죠.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옆에 이제 언주 S타워, 이렇게 여기 딱 대지 경계를 나눠서 바로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설명하기 쉽게 얘를 A동, 큰 애를 B동이라고 할게요. B동은 이제 9층입니다. 9층. 그리고 A동은 8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 보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제가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찍을 때 뒤에 이렇게 액자가 걸려있죠. 항상 제자리 뒤쪽에 벽에 보면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얘네가 좀 이미지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하죠, 건물 형태가. 그래서 얘네가 무엇인 거 아니, 얘네가 처음 아니에요. 가장 초창기한. 그래서 요거부터 디자인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된다기보다 디자인이 계속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디자인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뭐 도면이나 그 외의 설명들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변천사를 한번 쭉 봐볼게요. 아, 그 전에 왜 이 건물의 이름이 언주타워냐, 뭐 뻔하죠. 예, 여기 9호선 언주역이 있습니다. 언주역이 있고, 언주역 사거리 남단 쪽에 보시면 차병원이 있는데, 차병원의 반대편에 이렇게 지적도 편집으로 보면 이렇게 기역자 필지가 B동, 그 큰 건물, 그리고 이렇게 긴 게, 옆으로 긴 게 A동이죠. 근데 A동은 이제 두 필지네요. 그래서 배치가 이렇게 기역자 대지에는 대지 형태 따라서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간 거고, 그 아래 A동은 또 얘도 마찬가지로 대지 형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두 동이 앉혀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은 이렇게가 다 주차 타워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나중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는 지금 완공이 된 다음에 최종적인 모습이고요. 처음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가 이제 제 뒤에 액자에 항상 걸려져 있는 그 딱 사진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게 그 대로변이고, 이 사진은 이제 A동 쪽에서 여기 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A동 옆으로 길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B동 쪽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보시면 현재 디자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보시면 층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얘는 6층, 그리고 얘는 7층. 이렇게 이제 계획이 시작됐었죠. 그리고 이때는 좀 디자인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서 웬만하면 안 쓴다는 이 삼각형이라는 요소, 그리고 사선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반떼 최근에 삼각형 막 들어가고, 그 전 버전에서 삼각대라는 별명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삼각대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도 이런 디자인을 했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인면 파사드에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메인 띠, 저희가 잘 쓰는 이 띠 디자인에 쭉 수평으로만 간 게 아니라 요 포인트 지점에서 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로 여기서 꺾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있으면 요 포인트가 여기, 요 포인트가 요 뒤에.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서 요만큼을, 요 끝을 제일 높게 해서 딱 접어서 들어 올린 디자인이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 요소에 대한 재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적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뚫었죠, 이렇게 윗부분을. 그래야지 요 하부가 면적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날렵한 예각들을 사용했고, 사선들을 사용했고, 또 이제 이 A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이렇게 접어서 지붕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옥상 조형물을. 그리고 요 받치는 기둥들도 전부 다 삼각형 요소, 사선을 줘서 이렇게 받치게 했고, 쭉 내려오는 띠들도 사선들의 조합이죠. 이쪽 이제 코어 부분도 쭉 내려와서 사선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채워진 부분은 이제 홀 공간이 되겠죠. 공용 공간, 그 코어 쪽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어진 형태 보세요. 평면상에서도 여기가 사선으로 접혀서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런 데는 보이드를 과감하게 줘가지고 음영이 푹 칠 수 있도록
이런데도 보이드가 쭉 있죠. 뚫렸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파격적인 디자인을 주자 그러면서 이렇게 6층과 7층으로 해서 건물을 꽉 채워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유리는 정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정말 다 확 트인 커튼홀을 사용했고, 그리고 저희가 잘 쓰는 이런 세로 데코바와 그리고 이런 수평바들을 잘 매치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뭔가 좀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이기도 하고, 물론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그런 느낌을 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건물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치 한 세트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두 건물의 통일감을 좀 부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삐친 게 양쪽이 딱 뭐 여우 귀나 이런 것처럼 대칭이 돼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아주 재밌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차이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띠들이 최상층에 이렇게 딱 붙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한 층을 더 들어 올립니다. 한 층 높이를 더 들어 올린 거죠. 층수가 실제로 많아진 건 아니고, 같은 7층인데 이제 옥상 위로 조형물이 올라간 거예요. 기둥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이 조금씩 변합니다. 이런 데도 사선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에도 사선이 들어가고, 이런 삼각형 위치가 좀, 형태와 위치가 좀 바뀌기도 하죠. 이런 없는 부분도 좀 생기기도 하고, 옆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동은 이렇게 띄어졌던 게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뭔가 비어지는 공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얘는 한 층이 더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더 비우고 해가지고 한 층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좀 넣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답답했던 느낌이, 이런 부분이 좀 보이드 공간이 좀 생기면서 좀 키도 커 보이고 늘씬해 보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이런 저층부는 이런 부분을 없애서 개방감을 좀 높였어요. 요건 이제 그 다음 제안인데, 아예 좀 느낌이 크게 바뀌었죠. 왜냐면 너무 앞쪽으로 건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뭐 더 비워낼 게 없나 생각해 보다가,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건물을 좀 뒤로 배치시켜서, 뒤쪽으로 배치시켜서 앞을 좀 비워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시원하게 푹 파인 공간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건물이 거의 없어요. 도로 쪽으로 배를 다 내밀고 있으면 내밀었지, 뒤로 이렇게 셋백된 건물이 없어서 진짜 이런 건물이 나왔어도 굉장히 인상 깊었겠다, 특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요 제안은 건축주께서 이제 수용을 안 하셨죠. 확실히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사업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업성 하면 아무래도 모든 용적률을 꽉 채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기에는 좋으나 그래도 사업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최대한 앞쪽을 채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조금씩 또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요런 형태로 또 변합니다. 보시면 뭔가 또 달라졌죠. 요 인면 파사드의 요 삼각형 모양이 없어졌어요.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건축주분께서 여기에 이런 삼각형의 면적이 너무 넓다, 그래서 요 층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여기를 쓸 때 굉장히 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안 보이고 답답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지극히 그 건축주 마인드죠. 사업성을 따지시는 건축주 마인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쉽지만 이런 강렬한 요소는 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좀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기존 안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결과, 이렇게 Z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사선을 넣어가지고 면을 분할해서 다르게 해서 처리를 했죠. 그리고 이쪽 코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넓었던 게 이렇게 띠 하나로 이렇게 줄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넓이가 확장이 돼서 개방감이 더 극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해서 면 분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면상 더 재밌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수평바와 이제 수직바가 이렇게 이런 띠를 사이에 두고 갈리게 되는 거죠. 전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삼각형이 없어지고 이런 면 자체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보시면 진짜 개방감은 좀 극대화가 되긴 했어요. 전면 쪽으로 거의 뭐 커튼홀, 전체 커튼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 옆 건물은 요러면 위에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얼마 안 되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그 느낌 잘 살리면서 잘 계획을 바꿨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변화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Z자가 그래도 뭔가 너무 약하다, 요 선이. 그래서 여기 살짝 두께감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1, 2층
2층까지는 보통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깨끗한 유리, 깨끗한 형태의 기본 유리를 넣자. 그래서 1층에 있던 기본 유리를 위층까지 올린 거예요. 2층에다가 이제 적용해서 1, 2층이 이렇게 시야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면상에서도 좀 뭔가 저층부는 좀 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임대를 할 때도 굉장히 1, 2층이 비싼 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최대한도로 기본 베이직이지만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쓸 때 전혀 손색이 없게끔 밖에서 안도 또 잘 보일 수도 있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요 1, 2층에서는 루버를 배제했죠. 그리고 요 A동도 마찬가지입니다. A동 쪽에서 보면 A동도 1, 2층을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여기 세로 루버가 2층까지 다 덮였었는데 2층까지 다 올려버리고 위에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기에서는 지금 요 사진을 보면 보이드가 요 측면에 있었는데 요쪽으로 새로 계획된 데에서는 요 전면부가 보이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푹 들어갔죠. 요 면 자체가 안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요 기둥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삼각형으로 받쳐주죠. 예전엔 여기가 딱 앞에까지 다 요 면이 통일돼서 같은 면이었죠. 꽉 차 있는 면. 근데 여기 이만큼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전면 쪽으로 좀 개방감을 주자. 근데 결국은 또 이게 잘 안 됐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좀 건물에 비워서 여유 공간을 주려고 그러고 이제 건축주분들은 항상 꽉 채우려고 그러고 이게 항상 대립이 돼요. 물론 저희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설득은 하긴 하지만 뭐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바로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디자인이 바뀌면서 층수가 확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1, 2, 3, 4, 5, 6, 7 원래대로 이제 7층이었는데 갑자기 9층이 돼버립니다. 어느 날 건축주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일대에 있어서는 건물이 높아야 된다. 최대한 높아야 된다. 층당 면적을 줄이고 층수를 올리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용적률 안에서 뭐 연면적이 같다면 각 층의 면적을 줄이고 이만했던 걸 뭐 반으로 줄이고 그 면적만큼 이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로 1층이었다면 층당 면적을 반으로 줄여서 2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무작정은 올리진 못하니까 일단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층수를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 앞뒤로 폭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뒤를 많이 줄이고 요 두 층을 올리면서 이른 보이도 공간을 주면서 또 면적을 많이 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도 층수를 올리고 이 A동도 층수가 많이 높아졌죠. 8층이 돼버린 거죠. 원래가 7층이었는데 8층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들어보면은 건축주분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신축하는 건물인데 주변 건물들보다 낮으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층당 면적을 유지한 채 층수를 올렸던 겁니다. 층수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층, 9층 이렇게 이제 건물의 층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도 이렇게 너무 사선이다. 그걸 이제 건축주분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선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파격적이긴 하나 그래도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셨었는지 뭐 저희가 볼 때는 좋지만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저희가 그럼 저희가 직선으로 한번 요소를 더 해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띠들을 사용하고 직선의 띠들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비동도 이렇게 사선이 들어갔던 것을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 디테일로 풀었죠. 뭐 디귿자 띠, 기역자 띠를 내부에 넣어가지고 풀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디자인으로 완성을 했고 처음에 그 7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9층이 되고 8층이 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진짜 건물의 뭐 앞뒤는 줄었을지언정 요 전면 폭은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이렇게 폭은 비슷하죠. 비슷한 상태에서 높이만 엄청 높아진 거라 굉장히 이제 건물 규모 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그렇죠? 정말 건축주분들은 그런 거 중요시 하거든요. 도로에서 딱 볼 때 굉장히 넓어 보이고 높아 보여야 되는. 근데 사실 저 같아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물을 돈 들여서 짓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건물이 어쨌든 커 보이는 디자인이 좋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최대한 극대화해서 꼭 여기도 이렇게 바가 연장 이때는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이드 된 공간도 이렇게 있었는데 얘도 유리 겉에서는 유리를 여기까지 다 올려가지고 이만큼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뒤에가 지금 허당 공간인데 빈 공간인데
이렇게 또 차 있는 것처럼 또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마무리됐고요. 더 재미있는 건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원래 건물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발코니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건물이 최대한 넓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루버를, 위아래가 다 뚫려 있으니까 이제 면적은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루버를 설치해서 진짜 건물의 폭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요만큼 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아 정말 그 건축주분들의 그런 마음은 대단해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 드릴 수밖에 없고 최대한 맞춰 드려야 되긴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굉장히.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몇 단계에 걸쳐서 변형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두 동의 건물이 어느 정도 통일감을 이루면서, 그전엔 막 사선이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고 했던 게 이제 굉장히 얌전해졌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써놓은 이 제목처럼 신사, 진짜 딱 신사 느낌. 그리고 이제 요 작은 건물은 숙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 이름을, 별명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디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봤고, 이제 면적이나 요 평면, 인면, 단면, 기본 도면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